안녕하세요. 교육건축 김 대표입니다. 음,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 어, 김 대표의 건축 잡설로 이걸 넣어놓을 거니까요. 제가 잡설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에 대한 설명이나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현장 관리인 제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건축의 문제점, 특히 주택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보셔도 무관하겠죠. 자, 그러면 현장 관리인 제도에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 주장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관리인 제도는 지금처럼 진행되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현장 관리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현재는 여러분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격증이냐면요. 보세요. 도배, 거푸집, 타일, 미장, 온수, 온돌, 방수, 조족, 창호, 어쨌든 목공 여러 가지 쫙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격을 어떻게 따냐면요. 학원에 올라가서 이 기능을 익혀요. 며칠, 몇 시간 익혀요. 익힌 다음에 도배 자격증 따고 또 여기 페인트도 없는데 페인트 자격증 따고 방수 자격증 따고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택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초, 거푸집, 철근, 그 다음에 타설, 그 다음에 골조, 이런 것들을 이 하나하나의 공정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 일한 분이 팀장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가타판에서 며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 관리를 맡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트러블들, 그 변수들, 공정의 문제점들이 여러분들 컨트롤 될까요? 또 그렇게 하고 하면 건축주님들의 비용은 어떻게 하고 누가 책임지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가 도배나 거푸집 이런 자격증 가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타일공들, 미장공들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지금 물어보는 게 전에 생겼을 때 초기에 막 물어봐요. 타일 공 있으면 현장 관리는 하죠. 왜 타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래요. 타일을 내가 10년 이상 했는데 타일 하면 돈 버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많은 돈을 버는데 이거 밑도 끝도 없는 현장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가서 내가 목수한테 나도 내 일을 하면서 내 일에서 쓸데없이 간섭하면 10년 이상 이게 전문가잖아요. 타일은요. 내가 목공도 모르는데 목수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얘기를 하지요. 당연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자격증 제도부터 애초에부터 아니에요. 이건요. 네. 그래. 자, 그럼 전문가를 투입하지 그러면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 관리만으로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생뚱맞게 시공사 있고 시공해주는 사람들 다 있고 다 있는데 혼자 쓱 가가지고 내가 현장 관리인합시고 뭘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설사 전문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분이 포기할걸요? 30평, 25평, 40평, 많은 60평이든 뭐든 이분이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기간은 지금 얘기할 거니까요. 언제?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건축자하고 협의하에서는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집이라는 게 3달 만에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가능해요. 시공사가 그냥 기초부터 그냥 완공까지 하고 준공 책임지지 않고요. 그냥 내 건축주 계약한 대로 뭐 완공까지만 하고 뭐 골조 올리고 외장 마감만 딱 해가지고 빨리 하면 다른데, 여러분들 이 착공계를 현장 관리의 착공계를 넣는 순간부터 그 공사가 준공까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3달 만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원주택이라는 게 토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땅이 완전히 집 지을 수 없이 수평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호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착공부터야면요. 토목을 해야 되면 토목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2주일이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저기 끝날 때는요, 정화조도 넣어야 되고 우수도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봐야 되고, 뭐 만약에 길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 들어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6개월 이상도 걸리는 거예요. 현장 관리인이 이렇게 매여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럼 무한대로 건축주는 계속해서 현장 관리인들을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줬다 하고 칠게요. 그러면 다시 3달 200만 원씩 그 사람을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이 얘기만 하면 너무 답답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배 전문가는요, 수십 년 동안 자격증을 따고 나서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15년, 최소한 5년, 6년 일했던 분들은요, 공정관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요, 하라 그래도 아무리 돈을 줘도요, 자기가 도배하는 만큼 못 벌기 때문에 또 가지도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배만 하시는 분이, 했던 분이 어떻게 전체 공정관리를 합니까? 그걸 또 건축주는 어떻게 맡깁니까? 자기 돈 수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요, 이 비효율성, 그 다음에 현장 관리인을 명목상으로만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면 각 시군의 담당자, 이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설계사무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제도는 만들어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려놓고 제가 이 방송하면 난리는 안 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몇 명 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누가 언제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 한 채 지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공무원은 계속해서 3시간 있는지, 약속을 하고 나갔는지 현장 관리인을 쫓아가면서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요? 건축학부 그 담당자, 그 지역의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얘기하면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수긍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가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장 관리인 제도 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는 답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거 왜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시공사 대표니까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 카페에 오시고 보시면 아시게 돼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관리인 양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 양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선의 방법은 먼저 없다고 해놓고도 제가 왜 없는지 설명하려다 보니까 현장 관리인 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겠죠. 허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마 수만 명 이상이 도전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수만 명 이상일 것 같아요. 10만 단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냥 이제 현장 관리인 자격증이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착공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비용도 돈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까지 합하면 제가 한 5, 600만 원 넘게 들어갔겠죠?
예. 그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보러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패스하면 자격증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그럼 국가에서 뭐 수백억 이상 막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권단체들이 난립합니다. 건설인협회, 건축사협회, 건축학원 등등이 난립해서 자기가 다 맡아서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싸움이 많이 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 건 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현장 관리인을 그럼 양성하는 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거죠. 양성 시간에 무한대. 제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9년, 10년까지 안 됐어요. 지금 한 8년 전에 그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니까 관리자들을 이제 기존에 10년, 5년 이상 특히 이제 목수를 했던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렇게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가다파에 일을 하니까 가서 목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현장도 좀 알고 또 각각의 공정의 일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면서 소통하면서 집을 지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입사원을 채용했어요. 그 신입사원을 제가 3년 정도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서 뭐 수십 채 이렇게 공정별로 현장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공부해라 이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현장에서 트레이닝 했을 때 한 3년쯤 되니까 현장 공정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양성 시간대가 그러면요. 저희들처럼 집을 여러 채 짓는 회사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교육만을 3년을 하든 2년을 1년을 하든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힘들다. 자, 그러면, 현장 관리인이 필요 없는 종합건설사가 맡으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합건설사는 현장 기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장 관리인 제도가 잘할 필요 없으니까 종건에 여러분들이 맡기면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제가 요건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도로는 60평 미만은 저희 같은 시공사, 종건이나 단종이 아니도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종건이나 단종이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지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60평이 넘는 주택 건설사가 이렇게 짓게 되면 비용이 사실은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짓던 이런 이제 종건사의 직원들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택 60평짜리, 30평짜리를 맡겨놓으면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현재 30평 기준으로 해서 경량 구조를 현재 600에서 지금 650 사이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는요 돈 1,000만 원 평당. 아니면 800에서 800 넘어갈 거예요. 종건에 맡기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 1.5배, 2배 정도 예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흘려들어도 되지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종건사에서요. 주택 이렇게 짓게 되면, 60평 이상 짓게 되면, 야, 내가 자격증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어줘. 이런 제안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거 오다 있으면, 100평짜리 이렇게 너희들한테 오다 오면, 내가 자격증 빌려줄게. 이거 다 불법이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건에서 지면 집값이요 2배 정도까지 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5배는 최소 잡아놨지만 1.8배 2배는 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잘 짓느냐? 기존 아파트 빌라만 짓던 회사가 주택을 지어 잘 짓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파트 못 짓죠. 근데 아파트 짓던 사람이 주택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큰 단위, 60평짜리 10채,
뭐 수십 채, 100채 개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단위별로 그러니까 한 채 지려고 전원주택 꼴로 가가지고 지려고 하면 잘 지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이와 같이 현장관리인 제도는 건축관리 현실적 불가능성, 건축주의 비용의 엄청난 상승, 실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제가 대안을 물어본다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제가 따로 정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지금 현장관리인 제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도를 다시 만들든지 그러면 아마 우리 주택시장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제가 힘없는 사람이 얘기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이제 3번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현장관리 제도가 사라지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전문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현장도 관리할 수 있는 주택시공사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현장관리인 제도는 이 불합리한 제도,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제도, 있으면 안 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